볼처짐 해결법이에요. 이제 많이 질문 주시고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것 같은 건데, 오늘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과 해봤던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조금 조언 드릴게요. 이게 사실 2012년, 13년도에 발표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연부조직 윤곽술, 우리 또 뼈 수술하는 사람들이 페이셜 컨투어링 서저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연부조직 윤곽술이라는 주제로 했던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리프팅 레이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지방흡입, 심부볼, 실리프팅, 안면거상.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근데 리프팅 레이저는 개념적으로 보면 풍선 이론에 따르면 풍선의 탄력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부 껍데기의 탄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저 지방흡입은 풍선 속에서 지방물을 제거하는 것 같은 거예요. 플러스 풍선 탄력도도 증가시키게 되는 게 레이저 지방흡입이고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한데 현실은 조금 달랐던 듯해요. 심부볼 제거는 풍선 속에서 물 제거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고, 그 다음에 실리프팅은 풍선을 묶어주는 거예요. 실리프팅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늘어진 걸 여기다 갖다 당겨 놓는 거죠. 그래서 실리프팅의 최대 단점은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져요. 뭉쳐져요. 그러니까 당기는 지점, 당겨진 데는 얇아지지만 그게 가서 어디 가겠어요? 잘라주질 않으니까 여기 뭉쳐있거나 뭐 이런 데 뭉쳐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거 있죠. 이거 여기 팔자주름 없애려고 실리프팅 하면 광대가 커진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안면거상은 이렇게 당긴 다음에 여기를 잘라내는 거죠.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리프팅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레이저 장비는 조직의 수축을 유발해요. 이 얘기는 풍선 탄력도를 아까 좋게 한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열 전달을 통해서 조직의 열 응고 반응을 유발시키는 장비가 레이저인데, 조직을 수축을 해서 탄력도를 증가시키고 쪼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열 응고 반응이라는 거는 대략 한 60도 정도의 온도는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단백질 변성이 생기면 쪼그라들어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등심 고기 구울 때 줄 땐 이렇게 줬는데 구우면 이렇게 한 70% 정도로 줄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백질 고기 덩어리가 구우면 이렇게 작아지듯이 이 피부를 약간 굽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더 쪼그라들게, 탄력 있게 만드는 거죠. 뭘 이렇게 태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리프팅 레이저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역사가 있는데 1970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뭐 CO2 레이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에피더미스, 표피랑 진피 끝에 살짝 닿는 어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94년도에 IPL이 나왔어요. 이게 진피의 약간 위쪽까지 도달하는 그런 빛의 파장을 가졌어요. 근데 2002년도에 RF의 시대가 열렸어요. 레디오 프리퀀시라고 해서 고주파예요. 고주파는 이 진피 끝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리프팅의 전성기를 맞게 돼요. 사실 요때까지만 해도 리프팅은 일반 너무 고생스럽고 막 표피 다 깎아내고 막 이래가지고 얼굴 빨개지고 진물 나고 막 색소 침착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IPL이 그거를 조금 많이 극복해서, 제가 학교에 근무하던 시절에 IPL이 굉장히 각광받아서 피부과 친구들은 굉장히 막 그랬고, 2002년도에 RF 시제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RF 장비들이 나왔죠. 이제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이름도 까먹었는데 이제 뭐 그런 이름 많은 장비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종식시켜버린 녀석이 등장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써마지예요. 거의 RF 기술의 거의 총화가 이제 그 써마지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한참 유행을 하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피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에너지를 깊게 많이 주려다 보면 표피에 화상을 입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해볼까 하면서 이제 프랙셔널 레이저들이 나왔어요. 에너지는 높이되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랙셔널 레이저들이 나오면서 2005년 이때를 이제 장식을 했고, 그다음에 다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2009년에 마이크로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하이프 장비라고 많이 하죠. 하이 인텐시브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이프 장비라고 이제 총칭을 하는데 얘는 더 깊게 들어가요. 스마스층까지.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리프팅의 거의 끝판왕이 돼버렸죠. 아마도 이때 그 개발됐던 울세라 하이프 장비 이후는 사실 그 다음은 더 뭐 이렇게 막 센세이션하게 유행하는 그런 장비는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지금 우리는 요 세대에 살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2002년도에 개발된 써마지부터 울세라, 뭐 더블로, 뭐 슈링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세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게 이제 써마지죠. RF 장비의 대명사 써마지.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락셀. 이건 사실은 뭐 리프팅 레이저라고 단정 짓긴 힘들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쪼갠다는 개념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불러왔던 이제 준 장비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니들링이라고 해서요. 이제 RF인데 바늘로 직접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트라셀이라는 장비들 이런 것들이 또 마이크로 니들링 장비가 또 나오기 시작했고 물론 고주파 장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하이프 장비로서 울세라가 이제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의 특징을 알고 나면 이제 도달 범위, 효과 범위가 어디냐를 보면은 이 녀석이 어디다 써먹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타겟이 있는 거죠. 타겟이. 그래서 타겟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효과가 저기다. 뭐 이러는데 울세라의 장점은 표피층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나머지 것들은 표피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물론 인트라셀은 표피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바늘이 뚫고 들어간 느낌이 있고요. 울세라는 전혀 표피의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안쪽으로만. 그래서 다운타임이라고 하는데 치료받고 나서 집에 갈 때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고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하고 세수할 수 있는 장비는 울세라예요. 근데 써마지나 이런 어떤 프락셀이나 인트라셀 같은 경우는 약간 뻘개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다음날도 약간 뻘겋고 한 2, 3일간 좀 이렇게 건조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울세라도 약간은 그런 게 있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선 거의 뭐 다운타임이 없는, 그래서 많이들 몰래 주말에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죠. 울세라 장비에 이제 카피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뭐 더블로, 슈링크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지방 흡입.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아큐스컬프라는 장비가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걸 많이 썼거든요. 한 4년, 5년 쓰다가 최근 한 4, 5년 동안은 그냥 안 쓰게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해요. 왜냐면 레이저가 지방에 특화된 레이저예요. 그래서 이 레이저의 파장대는 지방을 녹여요. 근데 그때 열이 발생해요. 그러면 뚫고 들어가서 지방도 녹이고 열도 발생시키면 리프팅도 되고 지방도 제거하면 이거 일타 쌍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썼어요. 근데 문제는 열응고 반응이 생기는 건 좋고 지방이 녹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문제는 이 녹은 지방이 기름 덩어리처럼 있단 말이에요. 식용유처럼. 그럼 식용유를 일일이 다 빼줘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빼지 않으면 그 열과 그 남아있는 지방이 남아서 굉장히 많은 딱딱한 흉터를 만들어요. 또 하나는 이 레이저가 또 욕심껏 얇게 빼려고 하다 보면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런닝 커브를 지나가면 그런 일은 안 만들지만, 근데 이 녹인 지방의 제거가 썩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는 결과를 비교해 보게 됐는데, 이제 턱 밑 얘기인데요. 이중턱 얘기에서 아큐를 하고 석션을 해준 경우랑 또 그냥 석션만 한 경우랑 아주 꼼꼼하게 정상 들여서 석션을 해준 경우가 아큐를 한 경우보다 환자 회복이나 후 경과도 훨씬 좋았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아큐를 과감하게 처분했어요. 제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제 보도 동기 중에 한 친구는 이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 친구는 굉장히 잘하지 싶어요. 근데 제가 재주가 부족한지 저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지방 열심히 빼주고 꼼꼼하게 빼준 게 결과가 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아큐로 한 친구들 보면 뭔가 부족해요. 아큐하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뭔가 부족해요. 덜 빠졌어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큐하고 오신 분들 제가 다시 빼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근데 제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가장 나이스하죠. 열응고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를 수축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을 제거하니까 이렇게 뭐 풍선 효과에서 물도 빼고 탄력도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심부볼 제거. 많은 분들이 심부볼 위치를 헷갈리시는데요.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심부볼의 위치는 이렇게 관자놀이부터 광대 밑에까지 있는 이 지방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광대뼈 이렇게 하면 만져지잖아요. 고기 앞이 아니고 고기 이쪽
사선으로 여기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기가 심부볼이에요. 턱뼈 앞에. 그래서 입을 아 벌리고 아 하고 근육 앞에 광대랑 사이. 고기가 볼록한 경우만 효과를 보는 게 심부볼이에요. 근데 괜히 여기가 좋다고 팔자주름이 좋다고 생각하고 빼시면 안 돼요. 요걸 잘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심부볼이에요. 여기가. 심부볼 빼고 나니까 여기가 좋아졌죠. 그죠? 여기가. 여긴 그대로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가 좋아지려고 심부볼이라고 생각하시는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부볼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겠다 하는 거면 괜찮지만 여기가 요렇게 된 게 아니라 요게 싫다 그러면 심부볼 빼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볼만 뿅 꺼져가지고 좀 뭐랄까 퀭한 얼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심부볼을 빼야 되는 경우는 꼭 위치를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빼면 갸름해지고 얄쌍해진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볼 꺼지면요 광대 더 커 보이고요. 볼 이렇게 퍽 빠지면 퀭해 보이는 느낌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빼는 건 조금 신중하십사 꼭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효과를 보는 부위인지 진짜 심부볼 위치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거의 가장 편한 방법은 볼에 손대 가지고 입을 아 벌리시고 근육이 경계가 만져지면 그 위로 뼈 맞닿는데 밑에 고기가 심부볼이라는 거예요. 여기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실리프팅 많이 하시죠? 제가도 초창기에 한 7년 전이네요. 실리프팅을 뭐 울트라 V라고 해가지고 그냥 넣는 것부터 그 다음에 회오리, 코그, 뭐 오메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요. 중간에 아우 이거 생각보다 별로구나 라고 생각해서 안 쓰게 됐어요. 사실 이 실의 원조는 aptos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마 올리는 거. 그거 나왔을 때 엄청 센세이션 했죠.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러시아에서 무슨 개발된 aptos라는 실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해는 aptos의 해였어요. 근데 저도 그걸 해봤지만 효과가 생각보다 안 가더라. 그래서 녹는 실은 이렇게 개발이 되어 왔고 지금 이런 코그 이렇게 돌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렇게 칼집을 내서 만드느냐 찍어내느냐 뭐 형태를 어떻게 하냐 회오리 모양으로 하냐 꼬불탕거리게 하냐 뭐 두께가 어떻다 당기는 힘이 좋다 나쁘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개발이 돼서 지금 다양한 실들이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즉각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은 반면에 지속 효과는 좀 떨어진다라는 게 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제가 뭐 재주가 부족한 거라 생각하고 이제 손을 뗐는데 잘 안 하게 됐는데 이유는 녹는 실은 한 6개월 지나면 꽝인 것 같고 안 녹는 실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녹는 실은 6개월 지나면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안 녹는 실은 1년 지나면 효과는 없는데 가시 박힌 듯이 이렇게 만져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을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꺼졌다고 이걸 올렸는데 그럼 여기가 뚱뚱해지잖아요. 그런 느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즉각적인 효과를만 몇 달 보겠다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녹는 실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그냥 해보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윤곽 수술하고 나서 뭐 3개월 6개월 안 된 채로 막 한두 달째 실 넣고 다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주고 최소 3개월은 두고 한 6개월까지는 최소 두고 실이나 뭐 리프팅이나 이런 거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울세나나 이런 레이저는 한 3개월 정도면 저는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3개월 정도면 큰 붓기는 빠지거든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뭔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괜찮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면거상. 많이들 이제 하다 안 되면 일로 가죠. 앞에 말한 거는 전부 다 이제 안면거상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 성격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는데 참고로 저 울세라 같은 경우는 제가 울세라 초창기 멤버여가지고 키닥터로 몇 년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울세라는 제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비싸서 그렇지 사실 시간과 돈이 좀 허락한다면 저는 울세라는 1, 2년에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뭐 울세라가 비싸면 뭐 슈링크라도 또는 더블로라도 저는 하이프 장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걸 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꾸준히 1년에 한두 번씩 했던 10년 환자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저한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왜냐면 10년 동안 저는 로션도 안 바르고 그냥 막 살았고, 그분은 10년 동안 저를 보면서 매해 한두 번씩 울세라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옛날 10년 전의 제 모습과 옛날 그분과 지금의 모습을 제가 비교해보면 제가 후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꾸준하게 이렇게 울세라는 해주는 건 정말 도움이 된다. 다만 비용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가 좀 제한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 안 되면 안면 거상인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 20, 30대는 안면 거상을 절대 하지 않아요. 40대도 어지간하면 하질 않아요. 안면 거상은 50대에서 50대 초반에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20, 30대의 젊은 친구한테 안면 거상의 흉터가 오히려 더 볼 좀 처져 있는 것보다 더 나빠 보여요. 제 눈에는. 저는 20, 30대 아이들이 이렇게 막 귀 앞에, 귀 뒤에 막 이렇게 흉터 만들어서 리프팅 해놓은 거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왜냐면 얼굴이 성형에 쩔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물론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아주 심한 처짐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20, 30대는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안 한다고 환자분들이 안 하진 않겠죠. 딴 데 가면 다 해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 30대는 좀 맞고 싶고, 그 다음에 40대는 조금 더 버티자. 그래서 40 중반에서 50 초반이 어떤 리프팅 수술을 해야 되는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저희 누님 같은 경우도 40대 중반이었거든요. 40대 중반에 수술을 했고 리프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넘어야 된다. 왜냐면 어쨌든 흉터도 있고, 그런데 그 흉터가 처진 거를 이길 만큼 효과적이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안면 거상은 사실 방법도 많고 뭐 여러 가지에 있는데,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면 이게 뭐 풍선을 잘라서 묶어주는 효과죠. 아까 고무줄이 늘어져 있으니까 묶어주자. 그게 실이라면 이건 묶어서 자르자. 그래서 다시는 안 내려가게 하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몰캉몰캉한 느낌이 없죠. 마분지처럼 딱딱해지니까. 그래서 에스톤이라는 분이 계세요. 뉴욕에서 일하시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페이스리프팅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뉴욕 쪽에서 이제 주로 수술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조금 셀레브리티 사이에서는 리프팅 수술은 다 에스톤 선생님이 하셨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은어도 생겼죠. 에스톤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분이 수술한 리프팅한 수술 환자 얼굴, 이제 에스톤 스페이스라는 말이 생겼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얼굴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쫙 당겨져가지고 표정이 조금 없는 그런 좀 이렇게 밀랍인형 같은 그런 느낌의 얼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프팅 방법은 종류는 되게 많은데, 기본적인 원칙만 말씀드리면 남는 피부를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의 재위치, 스마스 재배치 또는 거상, 이런 것들, 늘어진 것들을 제 위치로 가져가는 것, 또는 골막을 거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지방의 제거. 그러니까 리프팅 할 때 어디 뭐 지방이 처져서 늘어져서 세깅이 있는 부위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고 남는 피부를 재배치해서 마치 옷을 리폼하는 거예요. 엄마가 한 번 준 내 옷, 평생 입으라고 준 내 피부라는 옷을 나이 4, 50 정도, 이제 반 정도 살아서 한번 리폼해서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런 안면 거상이라는 수술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이 처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한 10분의 1도 얘기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